네, 7시 33분입니다. 매주 수요일 정치 현안을 놓고 여야 입장에서 따져봅니다. 이슈 토론입니다. 안영환 전 한나라당 대변인, 박용진 전 민주당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시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민석 이해결의 간사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 특수활동비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것 같아요. 결산 소위 위원장인데 결산도 아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어제 문 열었습니다. 오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 연설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이게 뭐길래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건가요? 박용진 대변인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겠지만 흔한 말로 꼬리표 없는 영수증도 내지 않아도 되고 눈먼 돈이라고도 표현되는 그런 돈들이 이제 우리 정부 부처 곳곳에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일종의 이제 관례일 수도 있고 관습일 수도 있는데 그런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네. 특히나 이제 국정원이 대북한 대테러 해외 정보 공작 활동을 벌이는 데 있어서 영수증 다 일일이 첨부하라고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정부 부처 곳곳에 이런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명목의 돈들이 있는데 이 돈이 마치 기관장의 쌈짓돈처럼 쓰이거나 본래 목적대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쓰이지 않고 잘못 쓰이는 경우들이 이렇게 흔히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흔한 예로 지난 성완종 회장 사망 사건 이후에요. 홍준표 지금 경남지사인데 홍준표 지사가 특수활동비 내가 좀 우리 집에 갖다 줬기 위해서 그게 뭐가 문제냐. 그거 내 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생활비로 썼다 그런 거죠. 여러 가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중에 특수활동비라는 게 저렇게 쓰이기도 해? 하고 했었어요. 그게 이제 비단 국회 예일 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몇몇 군데에서 봤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 제기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히 특수활동비는 이런 정보비고 이러고 그러니까 이걸 보자고 그런 데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얘기는 지금 다 없애버립시다. 이걸 다 공개합시다가 아니라요. 어느 항목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공개할 부분과 공개하지 말 부분은 뭐고 어느 부서의 것들을 중심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조차도 논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논의조차 못하겠다는 새누리당의 태도인 거죠. 여당일 때 그때도 또 그렇게 말씀 안 한 것 같은데 그때 달라요 같아요. 안영환 전 대변인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그때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글쎄요. 투명성과 국가 운영의 효율성은 항상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국정을 담당하는 측 입장에서 본다면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약간 비유가 적절히 모르겠습니다만 소방서 쉽게 말해서 10가구당 하나씩 소방서 만들면 불이염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효율성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도 이 특수활동비는 굉장히 문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정치인이기 전에 세금 바로쓰기 납세자 운동이라는 그 세금 감시 운동 단체 제가 공동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은 저희 단체에서 계속 지적을 해 왔었고요. 이게 정말 눈 없는 돈이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는 아니고요. 아까도 이야기 나왔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정말 광활한 만주골판에서 대북 사업을 하는 우리 국정원 직원이나 우리 정보기관 직원이 그 대북 우리 에이전트라고 그러죠. 우리를 위해서 협조하는 분들한테 영수증 받고 돈을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의미의 돈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국정원 예산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법은 역대 정권이 다 지켜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특수활동비 문제를 하려면 이 법을 일단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정원 활동 내 어떻게 돈을 쓰는지 보려면은. 근데 이제 현재 어제 제가 재밌는 보도를 봤어요. 야당에서 현재 특수활동비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국정원이 타깃가 아니라 검찰이다. 검찰도 이제 수사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정확한 목적이 정보 또는 사건 수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굳이 영수증을 첨부하지 현장에서 않아도 발행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지휘관이 일괄적으로 그냥 영수증을 처리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수사관들이 이 돈을 많이 써요. 그래서
현재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이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물론 네. 뭐 어떻게 100% 제가 뭐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의도가 맞물리기 때문에 겉보기와는 달리 속으로 굉장히 특수활동 문제는 정치적으로 좀 네. 여러 가지 속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소위 문제는 네네. 저도 소위 문제는 적당히 그 아까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네. 법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어찌됐든 이 기회에 특히 국회 같은 경우는 82억이라는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저는 국회가 왜 특수활동비를 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어찌됐든 정말 몰랐어요, 저는. 아니 네. 그래서 있는지는 알았는데 그래요? 전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저는 뭐 예. 그래서 82억이라는 돈을 쓰고 있는데 이 국회에서 영수증을 붙이지 않는 특수활동비 왜 필요한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정말 국정원이라든지 뭐 사건 수사를 위해서 공개해서는 안 될 부분까지 우리가 이번에 들춰내가지고 네. 국가 운영에 아까 합리성을 저해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논의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소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여러 뒷사정이 있기 때문에 네. 여당이 결국은 아마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네. 그때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말씀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야당일 때는 새누리당이 그렇죠. 하라고 양쪽이 똑같아요. 아니 양쪽이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로 그때 다르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2006년이니까 10년 전에 박근혜 의원을 그 당시 의원을 비롯한 당대표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던 거니까 지금 오히려 전향적으로 가야 된다. 10년 전에는 그게 그러니까 지금의 야당이 그 당시 여당으로 뭔가 궁색한 논리를 했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반대하던 세력도 하자고 하니까 보다 투명하고 그 깨끗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정치권과 공직자들부터 달라져야 되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논의조차 못하게 하는 건 그게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국민들 보기 민망한 거예요. 국회 제일 임무가 뭐냐면 국민의 혈세, 세금을 잘 쓰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게 국회 제일 임무인데 그런 것조차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양쪽 입장이 바뀐 기사를 보니까 정말 100% 달라지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물론 과거 10년 전에 새누리당,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에서 그 주장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가 운영에 대한 책임감이 좀 결여된 야당식의 발언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야당은요. 그때 뭐 한나라당이나 지금의 뭐 새정치연합이나 국가 운영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과연 집권을 했을 때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가 더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할까. 지금 당장은 반대를 하니까 표를 놓고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그런 것도 좋을 수 있지만 국가 운영에서 뭐 함께 고민해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요. 국정원이나 대북 사업에 필요한 지금 이제 뭐 공개적으로 된 건 8,800억 원 정도 1조 가깝다고 어제 안민석 의원은 말하던데 몇 % 정도가 그렇게 쓰여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숨겨 있는 말하자면 뭐 국내에서 쓰는 그런 게 몇 %인가를 면도날로 딱 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나 하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박용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국정원이 운영되는데 필요한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은 국회에서 아주 소수가 확인을 하고 완전히 비공개로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느 규모인지도 나와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같은 당 의원들끼리도 확인을 못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거를 보면 지금 그러니까 국정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별도고요. 그게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 전체 예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잘못됐어요. 숨겨져 있는 다른 예산. 국정원에 그냥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그리고 다른 법무부든 뭐 검찰이든 청와대든 간에 그 특수활동비는 또 이제 고유의 역할, 기능과 전혀 다르게 존재하고 있는 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계속 필요한 건지도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이종걸 원내대표도요. 국정원에서의 정보 획득과 정보 활동을 위한 그 특수활동비는 소중하게 잘 쓰여져야 한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아무런 책임감 없이 막 이거 다 그냥 한번 공개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 세계에서 정보기관의 예산을 돈을 공개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뭐 북한 보고 주라고 한 거냐고 박혜경 의원은 말하더라고요. 네. 근데 야당이 야당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기 지금 이제 갑자기 국정원 예산을 막 파헤쳐야 된다 하다가 갑자기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정원 우리가 굳이 따지한 게 아니고 라고 이야기 나오니까 그 의도가 뭐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 검찰의 수사비를 찾기처럼 아니냐. 그런데 뭐 검찰 뭐 사정 서초동발 그렇죠. 그런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뭐 소위를 구성 뭔지 간에 투명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자꾸 이걸 가지고 이제 정치적 셈법 예산을 하니까 좀 논란이 되는 것이죠. 정치적 셈법은 딴 데서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문재인 대표가 요새 힘받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대변인? 비주류 어떤 걸? 문재인 대표가 분당은 없다. 뭐 그렇게 딱 얘기를 하고 이제 잘 나가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특수활동 얘기하다가 야당에 아니 문제로 확 전환하니까 아니 그러면 특수활동비 더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소위를 구성하는 것까지는 안영환 전 대변인 괜찮다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같이 했으니까. 여당이 논의할 수 있는 거라고 인정을 하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도 설마 물상식하게 있는 거 없는 거 할 거 없이 다 공개하고 다 까자 이렇게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서 지금 접근하고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 전 세계 어디에도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자기 힘으로 방기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충분히 상임위를 통해서 정보위를 통해서 거기는 정보위가 뭐 쉽게 바뀌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충분히 통제하에 움직이고 있고 만일에 잘못하면 엄청난 인사불이익과 예산상 불이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안민석 의원하고 오늘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10분 이상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마무리하려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문재인 대표 얘기 그리고 비주류 뭐 그건 아니다 그러고 박영선이 뭐 위원장 맡고 뭐 굉장히 이렇게 잘 추스려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야당 내부에 어떤 그 9월 유기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들 하시겠습니다만 이제 여름 오기 전에는 9월 달에는 야당이 쪼개질 거야, 신당이 생길 거야, 분당이 될 거야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저는 짐짓 내심으로는 좀 불안했습니다만 짐짓 신당은 저기 서울 중구에 있고 분당은 경기도에 있는 땅 이름이다, 동네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실제로 그때는 9월 유기설이 만만치 않았고요. 왜냐하면 9월 16일 날로 되어 있는 중앙위원회에서 혁신이요? 그 혁신안이 이제 통과가 될 건데 그게 아마 난리가 날 거다 이런 거였고 10월 달에 재보궐선거가 있으니 그걸 앞두고 또 야당이 분열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10월 재보선은 일단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9월이 다 왔습니다만 지금 그런 위기설의 징후는 전혀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표는 인사의 배치 박영선, 박지원, 또 안철수 이런 비주류 분들이 당의 특위를 맡으면서 역할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한 당의 안정감을 강조하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주승용 최고위원도 한 108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죠. 활용점정이죠. 어떻게 보면 안정화의 활용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소속의 천정배 의원이 신당을 만들겠다 확실하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박주선 의원은 그 친노의 수장다운 얘기지 그렇지 않다 착각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잠잠해진 겁니까? 이것으로 끝난 건가요? 분당이나 무슨 탈당 같은 건 더 이상 없을 거로 보시는지요? 안영환 전 대변인 다른 당이라도 말씀 좀 하시죠. 글쎄 제가 야당 속사정 워낙 그 복잡한 내부 사정이어가지고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언론 통해서 또는 몇몇 분들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내년 총선 때까지 신당 이야기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폭풍의 크기가 문제겠죠. 그리고 신당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당의 크기, 위력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현재 새정치연합이 또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서 인기가 없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난번에 천정배 후보가 당선된 것이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현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힘들다.
라는 사람들 또는 공천에서는 현역 의원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신당을 만들고 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분들은 뭐 현재 새정치연합의 간판을 달고 있는 후보보다 새로운 당 또는 무소속이 더 낫다고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렇다면 신당은 결국 정치인들이라는 건 당선, 정당이라는 것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당은 어찌됐든 그 규모는 4차로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네. 이제 지난 여름을 지나면서 올 봄에 있었던 신당 분위기가 약간 사그라든 건 맞습니다. 네.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기사가 줄었지요. 네. 그러나 새정치연합 내 문재인 대표 또는 또 실축을 한다든지 지지도가 계속 빠진다든지 하면 신당의 크기는 더 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국 정치는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로 어떤 당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올 봄보다는 지금은 분위기가 좀 더 좋은 건 맞다. 이런 건 저도 동의합니다. 몇 달 안 남아있는 그 4월 내년 20대 총선 앞두고 룰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무성 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뭘 제기할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표하고 단판으로 끝낼 수 있을까? 비례대표 의석 배분이라든가 오픈 프라이머리, 권역별 비례대표 이런 쟁점들이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까요? 박용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보도 보니까요. 네. 김무성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단판 제안 이렇게 하실 것 같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전 대변인께 좀 이따 사적으로 한번 여쭤는 봐야죠.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정치권 전체적으로 보면 최고 지도자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게 양측의 정치적 계산은 둘째치고요. 너무 복잡하게 얽혀버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의석수를 300으로 둘 것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만, 네. 그러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거냐, 네. 아니면 지역구를 늘릴 거냐, 비례대표를 줄일 거냐, 이런 문제가 네. 수학적으로 거의 얽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일단 이것이 복잡하고, 네. 또 그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네. 국민공천제를 도입하는 문제, 또 네. 여야가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안심 번호제를 통한 당내 경선 활용, 이런 등등의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이 생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볼 때는 하나씩 단계별로 처리해 나가기에는 이미 시간도 초읽게 들어갔고, 그렇죠. 너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표끼리 서로 네. 조금씩 손해 보더라도 일괄 타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의도의 분위기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들은 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고양이에게 생선 막힌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네. 불안함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에게 생선 막힌 건데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아줄 사람도 필요한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 어촌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이 지역 지키기 여야 가리지 않고 같이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예. 네. 참. 그래서 아마 지역구를 줄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비례대표 늘려야 된다. 그게 선진 정치다라고 하지만 당장 야당 내에서도 네. 농어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역구를 줄인다면 본인들의 지역구가 먼저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현재 2대1 기준을 하면 대도시 오히려 늘어납니다. 네, 인구가 농어촌이 많으니까.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야당 내에서조차 그게 정리 안 됐기 때문에 야당에서 사실 그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역구를 늘릴 거냐 말 거냐 그건 문재인 대표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네. 야당 내에서 그걸 현재 새누리당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현재를 유지하든지 지역구를 약간 늘리자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그런데 네. 야당 내에서는 아주 이상적으로 지역구를 줄여야 된다, 비례대표 늘려야 된다 하는데 네. 야당 내에서 대책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많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나서 네. 협상에 응한다면 아마 오히려 협상이 쉽게 타결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비례대표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제 정책을 많이 만드는 그런데 사실상 정치 지망생들의 일단 들어가는 문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줄여야 된다는 말씀과 또 그대로 두고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만약 권역별 비례대표가 도입된다면 네. 전문성하고 이제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네. 말 그대로 권역을 대표하는 비례대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네. 비례대표를 의미가 무엇인가, 비례대표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권역별 비례대표는 현재 또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의 지역 권역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또 권역별로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인지, 권역별로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전문성 또 그 취약계층을 대변한다는 그런 비례대표 본래 취지가 퇴색되기 때문에 네. 비례대표 제도의 존재성 여부를 놓고 한번 논의를 해보고 난 다음에 수를 늘리든 말든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용진 대변인 30초 쓰시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비례대표든 지역구 대표든 간에요. 핵심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자리입니다. 네.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되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은 국민은 A라는 정당에 50%를 줬는데 55에서 60을 가져가는 그런 과점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요거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은 적극적으로 고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에 반해서 네.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더 유지하고 강화하려고 하는 정치적 행태는 중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선거제도의 전반적인 혁신의 고민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네. 선거제도 고치고 어떻게 할지 국회에서 그 정치개혁위원회 만들어 놨는데 그거 다 약속을 못 지켜갖고 11월 15일까지 그 위원회를 또 연장시켰더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국민이 불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은 아니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영환 전 대변인, 박용진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7시 54분.